이럴 때 을 쓰는 겁니다. 이 소화 안 된다고 아무 때나 막 쓰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위장을 치료하는 김상태 원장입니다. 갑작스럽게 체중이 많이 빠지고 소화장애가 심하게 오신 환자들, 체중 회복이 제대로 안 되던 그런 환자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낫게 되는지 그 과정과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SMA 증후군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찍어서 올렸죠. SMA 증후군 환자들이 대략 한 달에 뭐 5, 6kg, 많게는 몇 달 동안 12kg에서 한 15kg 정도까지 빠지는데 이 SMA 증후군 환자들이 낫는 과정도 비슷합니다. 이 한마디를 기억하십시오. 소화는 온몸으로 하는 것이다. 우리가 소화기관이 위장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위장만이 소화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위장이 힘을 쓰기 위해서 위장으로 혈액을 전달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심장이 위장으로 혈액을 잘 전달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펌프질을 해가지고 심박 출력이 좋아야 됩니다. 그 심장의 힘이 약해지면 당연히 소화 기능은 떨어져요. 그리고 전신의 근육도 소화에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끼칩니다. 근육량이 많은 사람은요, 이렇게 조금만 움직여도요, 전신의 근육이 정맥혈관을 자극해서 이렇게 쥐어짜주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저절로 잘 이루어지고 당연히 전신의 기능도 좋고 소화 기능도 좋습니다. 자, 그 외에도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소화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걱정, 불안 이런 것이 많고 그러면은 교감신경계가 항진돼서 소화기계로 혈액을 잘 전달하지 않게 되고 소화 기능이 잘 활성화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소화라는 것은 이렇게 전신 기능이 다 관여하는 것인데 전신 기능이 다 떨어지게 되는 계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체중 감소입니다. 물론 과체중이었다가 정상 체중 범위로 체중이 줄어들면 오히려 전신의 기능이 다 좋아지는데 표준 체중 이하로 체중이 내려가면은 조금씩 기능이 약간 떨어지면서 거기서 이제 더 저체중 구간으로 접어들면 기본적인 체력과 소화 기능이 다 약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소화가 잘 안 되기 시작해서 체중이 빠졌든 아니면 체중이 먼저 빠지고 나서 뭐 예를 들면 다이어트라든지 그런 이유로 체중이 먼저 빠지고 나서 소화가 안 되기 시작했든 간에 이 체중과 소화력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장기간 저체중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되느냐? 위장 근육 조직 자체도 약해지고 근육이 많이 손실이 돼서 근육량도 다시 키워줘야 되고 심장도 약해서 툭하면 긴장하고 두근두근 하니까 이게 호전시켜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무엇부터 어떻게 호전시켜야 될까? 제가 오늘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이런 저체중, 소화불량이 심한 환자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좋아지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는 21세 여성인데요. 161cm에 59kg 정도 나가던 건강한 여성이에요, 원래. 20살 정도 때부터 증상이 시작이 됐는데 저에게 오기 한 1년쯤 전에 처음에는 이제 가벼운 우울 증세로 시작을 했어요. 뭐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아니면 이제 당시 코로나가 한창일 때라서 약간 건강 염려증까지 포함해서 좀 우울하고 불안하고 해서 밥을 좀 잘 안 먹어서 처음에는 체중이 그냥 빠졌습니다. 근데 뭐 몇 킬로 빠질 때만 해도 살 빠지는 거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이 없다 보니까 그냥 방치를 하다가 나중에는 체중이 많이 빠져서 거의 뭐 한 47, 8까지 빠졌어요.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정상적인 식사가 잘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 어떤 증상이 있냐면 자꾸 두근거리고 울렁거리고 메스껍고 그다음에 식후에도 더부룩함이 굉장히 심하고 꼬이는 복통이 발생하거나 그래서 거기서 식사량이 회복이 안 되니까 살이 어디까지 빠졌냐면 39.9kg까지 빠졌어요. 20kg가 빠진 거예요. 이 과정에서 이제 온갖 치료를 다 해봤는데 안 돼서 저에게 왔는데 근육량도 엄청나게 적죠. 그런데 아직 체지방량은 좀 남아있어요. 이거는 좋은 겁니다. 이런 저체중 환자에게는 지방이 좀 남아있으면 치료가 더 쉽습니다. 장간지방이 다 빠진 게 아니라서 장기가 그렇게까지 처진 상황이 아닌 거예요. 배를 눌러보니까 복부의 긴장과 동계가 심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긴장이 되어 있구나. 그걸 판단할 수 있어서 복부를 좀 이완시켜주는 약제와 심장의 긴장을 이완시켜주는 왜 그러냐면 이게 병이 처음에 온 게 불안 증세 때문에 온 거거든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냥 좀 식사를 거르게 되고 그러면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병이 시작된 원인을 고려해가지고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치료를 하니까 이제 한 달이 지나기 전에 이미 이제 식사를 방해하던 요인들이 좀 줄어들었어요. 울렁거림, 메스꺼움, 식사 중에 두근거리는 증상 이런 것들이 좀
좀 줄어들었고, 두 번째 달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제 식사량이 늘었어요. 식사를 방해하는 증상들이 줄어들었으니까 식사량이 는 거죠. 세 번째 달부터는 체중이 늘기 시작하는데, 이 환자분이 원래 그렇게 말랐던 환자가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체중이 팍팍 쪘어요. 표준 범위까지 안정적으로 들어가려면 48kg까지 가야 된다 해서 거기까지 체중이 증량되는 걸 확인하고 치료를 종료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너무 긴장을 잘하는 체질이다 싶으면은 어떤 뭐 요가나 스트레칭 위주의 운동을 하시면서 아주 가벼운 달리기를 좀 하십시오. 20분 이내의 저강도 달리기 정도로는 살이 그렇게까지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긴장을 풀어주고 전신의 근육을 자극을 해줘서 소화 기능이 좋아집니다. 자, 두 번째 환자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분은 50대 중후반인데요. 키가 164에 무려 33.2kg로 오셨어요. 이제 이거는 극심한 저체중이죠.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환자는 평소에 표준 체중 범위에 있었던 환자인데, 이분은 평생 원래 마르셨어요. 체중이 많이 나갈 때도 한 47, 8kg 정도. 한 10년 전부터 한 해에 0.5kg, 1kg씩 빠지다가 이제 저에게 오시기 몇 달 전에 한 37kg 정도 나가던 상황에서 몇 달 사이에 3kg, 4kg가 더 빠져서 오신 거예요. 주 증상이 뭐였느냐? 복통이나 울렁거림 이런 거 없습니다. 가장 심한 증상, 그리고 거의 유일한 증상이 식욕 없음, 배고픔이 없음. 그리고 밥을 먹을 때 들어가는 순간에 위장이 축 늘어지거나 멈춘 듯한 느낌이 나면서 도저히 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명치 부분이 꽉 찬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정량 식사는커녕 한 3분의 1 공기도 드시지 못하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배를 눌러보니까 이분은 배에 긴장감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누르는 대로 쑥쑥 들어갑니다. 근데 체중이 33kg대밖에 안 되는데 오히려 아랫배가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 있어요. 그 무슨 의미냐면 장간 지방, 복부 안에 있는 이제 지방이 다 소실되면서 위와 장이 다 아래로 처진 거예요. 장기가. 이렇게 처졌으니까 당연히 밥을 먹었을 때 위장이 축 늘어진 느낌이 나면서 위장이 안 움직이는 것 같고 더 이상 먹을래야 먹을 수 없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영상의학적 검사를 하면 CT나 MRI를 찍으면 SMA 증후군 같은 걸 진단받으실 확률이 있고, 아니면 이제 위조영술 같은 걸 하면 위하수 진단은 실제로 받으셨고요. 자, 그러면 이 환자의 가장 불편한 증상은 뭐냐? 입맛 없음, 배고픔 없음인 거죠. 밥을 잘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너무 소화 불량이 심해요. 그 다음에 토해요. 이게 아니고 먹는 도중에 입맛이 없어서, 맛이 없어서 도저히 더 먹을 수가 없어요. 억지로 더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고 배고픔도 안 느낍니다. 이럴 때 인삼을 쓰는 겁니다. 인삼이 소화 안 된다고 아무 때나 막 쓰면 안 돼요. 부작용도 많이 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증상들, 배고픔을 못 느끼고 식욕 부진이 심한 사람들은 그럴 때는 인삼을 달여서 뭐 차처럼 드셔도 되고 드셔보십시오. 이 인삼에 대해서 영상을 자세하게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이제 인삼을 첫 달에는 소량 쓰고 두 번째 달에 조금 늘려 쓰고 세 번째 달부터는 더 대량으로 쓰고 해서 치료를 했는데, 첫 달에 식욕이 한 40% 정도 생겼다고 하시면서 체중이 2kg 정도 늘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예후가 좋다고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달에 바로 반응이 와서 두 번째 달에 바로 인삼을 증량을 했고, 두 번째 달에 1kg가 더 찌고 중간중간에 정체기도 있고 했지만 꾸준히 증가해서 결국은 41kg 정도까지 갔어요. 그 뒤로도 이제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서 관리 중인데, 자, 그래서 이렇게 입맛 없는 경우에 핵심은 입맛부터 살려야 된다. 배고픔을 느끼게 되면 성공이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약재는 인삼이나 황기 같은 약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체중 환자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낫느냐, 환자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정상적인 식사를 방해하는 그 증상이 줄어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어떤 사람은 밥 먹다가 메스꺼우면 메스꺼움 증상부터 해결해야 되고, 배고픔을 못 느끼고 위장이 축 늘어진 느낌이 나는 사람은 일단 배고픔을 느끼게 해줘야 되고 식욕을 증진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뭐 밥 먹다가 가슴이 두근거려가지고 막 토할 것 같고, 아니면 불안해져가지고 밥을 못 먹는 사람은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게 안정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늘어나요. 그럼 그 세 번째 단계가 이제 체중이 늘어나는 단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소화는 전신이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전신의 어떤 구성물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소화력은 더욱 더 좋아집니다. 체중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더 치료의 가속도가 붙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소화불량이 심하고 체중 감소가 심한 저체중 환자들이 받는 진단도 다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SMA 증후군 진단받고, 어떤 사람은 위하수 진단을 받고, 또 어떤 분은 이제 뭐 불안장애 같은 진단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환자마다 스토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 환자에 맞게 치료를 해주는 것이 좋고, 환자분들께서도 내 몸 상태가 현재 어떻다는 걸 잘
잘 이해하시고 아 맞다 몇 년 전에 내가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이게 왔지 그러면은 정신을 이완시킬 수 있는 각종 방법을 쓰시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요가나 스트레칭 같은 것도 그런 방법이고 그리고 공통적으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죠. 약한 강도라도 달리기를 해주는 것은 무조건 도움이 된다. 자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앞으로도 저체중, 허약체질 환자들이 어떻게 하면 좋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각종 방법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아까 간단히 말씀드린 인삼이나 황기의 활용법 요거에 대해서 조만간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빠르게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잠실의 진료실에서 김상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